보험 전문가 보험 영양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실비보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전문가들이 실비보험을 1순위로 준비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 실비보험의 유용한 혜택 4가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신다면 불필요한 보험에 가입해서 지출을 늘릴 일도 없고요. 꼭 필요한 보장들만 잘 대비할 수 있으면서 치료비로 인한 경제적 리스크를 잘 대비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실비보험은 3,997만 명이 가입했다고 알려진 보험 상품이며 실비보험이 없는 사람들을 찾는 게 더 힘들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가입한 보험입니다. 실비보험이란 내가 병원에 가서 결제한 병원비에 대해서 가입한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실제로 사용한 병원비에서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돌려받는 보험 상품인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장을 해주는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급여 항목에 대한 자기부담금과 그리고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의 보완형으로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해두고 계십니다. 이렇게 보장 범위도 넓고 보험료도 저렴해서 많이 가입하신 실비보험, 이 실비보험의 유용한 혜택 알고 계신가요? 본 광고는 손해보험협회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이 실비보험은 가입 시기에 따라서 표준화 이전 1세대 실비보험, 그리고 2009년 8월 이후 표준화 실비부터 2021년 6월 이후 4세대 실비보험까지 출시되어 있는데요. 내가 가입한 실비가 몇 세대인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요약해드리면요. 2009년 7월 31일까지 가입한 실비보험은 1세대 실비보험이라고 하고요. 2009년 8월부터 2세대 실비보험이라고 합니다. 2009년 8월 이전에 가입했다면 1세대 실비보험이고요. 2009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가입하신 분들은 2세대 실비보험입니다. 2017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는 3세대 실비보험이고요. 2021년 7월부터 가입하셨다면 이것은 모두 4세대 실비보험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 세대별 실비보험은 자기부담금 비율과 보장 범위에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1세대 실비보험은 입원 치료비 기준, 급여와 비급여 상관없이 100% 전액을 보장해 주거든요. 내가 만약에 입원 시에 병원비로 5천만 원을 지출했다면 5천만 원 전부 보장이 되는 겁니다. 표준화 이전에는 일부 생명보험사 중에서는 80%만 보장해주는 실비보험도 있었으니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세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오래 판매되었던 만큼 몇 차례 변화가 있었습니다. 시작은 급여 90%, 비급여 90%인데요. 5천만 원이 지출되었다면 10%인 500만 원을 뺀 4,500만 원을 돌려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2세대는 급여 90%, 그리고 비급여는 2013년 4월 이전에는 90% 보장을 받습니다. 2009년 8월부터 2013년 3월에 실비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은 5천만 원의 치료비가 발생했다고 가정했을 때 급여 비급여 10%를 뺀 4,500만 원을 돌려받을 수가 있겠네요. 2013년 4월부터 2017년 3월에 가입하신 분들은 급여는 10%, 비급여는 20%를 뺀 나머지를 돌려받고요. 3세대는 급여는 동일하게 90%고 비급여는 80%에 해당이 됩니다. 3세대는 입원 시 치료비로 5천만 원을 지출했다면 급여는 4,500만 원, 비급여는 4천만 원을 돌려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나온 4세대 실비는 급여는 80%, 비급여는 70%로 앞선 세대들의 실비보험보다 자기부담금 비율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4세대 실비 가입자가 병원비로 5천만 원을 지출했다면 급여는 4천만 원을 돌려받고 1천만 원을 내가 지출하게 되고 비급여는 3,500만 원을 돌려받고 1,500만 원을 내가 지출하게 되겠죠. 4세대 실비보험은 80%를 보장해 주니까 4천만 원을 돌려받고 나는 1,000만 원을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병원비 규모가 커지게 되면 내가 내야 되는 비용이 너무 커지게 되는데요. 이때 바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실비보험의 유용한 혜택 중 첫 번째, 자기부담금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1세대부터 4세대까지 가입한 사람들은 1년간 병원비로 지출한 금액의 한도가 200만 원으로 자기부담금 상한제가 적용이 되는데요. 2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내가 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사례처럼 내가 3세대 실비라고 한다면
원래대로라면 급여 기준 입원 치료로 병원비가 5천만 원 나왔다고 가정한다면 500만 원을 부담해야 하는 건데 500만 원을 부담하는 게 아니라 딱 200만 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4,800만 원은 돌려받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자기부담금 상한제는 왜 존재할까요? 이 실비보험 자체가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발생하게 되는 병원비 지출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또 과도한 의료비 지출이 발생시키는 의료비 파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도입된 제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결국에 내가 가입한 세대가 몇 세대이냐 관계없이 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1년에 딱 200만 원만 자기 부담을 하고 그 이상부터는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4세대 실비 이전 1세대부터 3세대까지는 손해율이 높아지고 현재는 단종된 상품이다 보니 보험료가 시간이 지날수록 올라가서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요. 그럴 경우에는 4세대로 계약 전환을 하셔서 보험료를 줄여서 이런 좋은 혜택을 가진 실비보험을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1년에 최대 200만 원만 지출하면 되니까 치료비 걱정은 거의 덜 수 있겠죠. 다만 주의하실 점은 4세대 실비보험 같은 경우에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자기부담금 상한제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다른 사람 말만 듣고 4세대로 전환을 하지 마시고 전환하기 전에 본인의 상황을 보고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좀 선택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많은 직장인분들 중에 일부는 회사에서 단체로 실비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면 내가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비보험이랑 회사에서 가입해준 단체 실비보험이랑 두 가지를 중복으로 가입하게 되는데요. 개인 실비와 단체 실비 두 개 가입되어 있으면 둘 다 보장받으면 좋은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실손보험은 비례보상이기 때문에 개인보험에서 400만원, 단체보험에서 400만원, 총 합쳐서 800만원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를 중복해서 가입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건데요. 이럴 경우에 실비보험 혜택이 바로 납입중지 기능입니다. 말 그대로 보험료 납입을 중지하는 건데요. 2023년 이전에는 개인적으로 가입했던 실비만 납입 중지가 가능했지만 2023년 1월부터는 개인적이든 회사에서든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해서 납입 중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회사 단체 실손을 중지했다면 납부했던 보험료는 환급받을 수도 있고요. 4세대 실비인데 만약에 이거 납입 중지했다가 다시 시작했다면 그때 출시된 4세대 실비보험이라면 나는 보장 범위도 좀 적어지는 4세대로 강제로 전환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런데 이런 걱정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는 이 판매 중인 실비보험 외에 중지시켰던 3세대나 2세대로도 다시 재개를 하실 수가 있게 됐습니다. 즉 내가 1세대 실비일 때 중지를 했다면 1세대 실비로 다시 재개가 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비보험의 납입중지 기능은 정말 효율적이고 좋은 기능이라고 보는데요. 여기 만약에 단체 실비만 가입되어 있는 상태다. 나중에 회사를 퇴직하거나 이직해서 회사에서 가입한 단체 실비 혜택을 못 볼 수도 있는데요. 이때는 전환 제도를 통해서 개인 실비로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50대가 넘어서 이제 퇴직을 하고 나서 뒤늦게 개인 실비 가입을 하려고 하면 이미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당뇨 등 다른 만성질환 또는 건강검진으로 작은 수술을 받거나 하게 되면 유병자 실비로 가입을 해야 되거나 실비보험 심사가 거절되기도 합니다. 물론 이 유병자 보험은 당연히 일반 표준체보다 보험료도 비싸죠. 그래서 단체 실비를 개인 실비로 바로 전환을 한다면 굳이 이런 병력으로 인한 피해를 안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방금 말씀드린 케이스처럼 단체의 실비보험을 개인 실비로 좀 전환을 해야 한다면 5년간 보험금 200만 원 이하의 청구가 있고 암이나 뇌질환, 심장질환 등 10대 중대질병이 발병된 이력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 전환은 큰 무리 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납입중지 기능은 최소 개인 실비를 1년 이상 유지를 해야 납입중지가 가능하다는 점은 꼭 기억해 주시고요. 실비보험의 유용한 혜택 세 번째는 해외 장기 체류자를 대상으로 하는 납입중지 기능입니다.
2009년 10월 1일 이후 가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 제도인데요.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신 분들은 사실 국내에서 실비보험을 활용할 필요가 없죠. 3개월 이상 해외에서 체류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불필요한 보험료 납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납입 중지에 더불어서 그 기간 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환급까지 해주는 건데요. 3개월 이상 해외에서 체류했다가 귀국하는 경우 출입국 사실 증명서와 여권 사본을 보험사에 제출하시면 그 기간 동안의 실비보험료 사후 환급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 내도 될 돈을 지출하지 마시고 혹시 내가 3개월 이상 해외 체류자에 해당이 된다면 얼른 확인해 보시고 환급 받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실비보험의 유용한 혜택 네 번째는 바로 보험금 청구권 3년입니다. 내가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병원비를 지출했다면 그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기만 하면 된다는 건데요. 많은 분들이 병원을 다녀오시면 그날 바로바로 보험사에 청구를 하곤 하시는데요.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할 경우 이 가입자의 청구 이력을 보험회사가 ICIS라는 보험신용정보통합 시스템에 나한테 질병코드 이력이 남게 될 수가 있거든요. 현재 가입된 보험 외에 추가로 가입할 계획이 전혀 없다면 상관없는 내용이지만 만약에 앞으로 보험을 가입하거나 또는 리모델링 하거나 한다면 앞서 청구했던 실비보험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가입이 거절당하거나 부담보 조건으로 특정 부위의 보장을 1년에서 5년 또는 정기간 동안 보장을 못 받는 조건으로 가입을 하거나 보험료에 할증이 붙거나 아니면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을 해야 돼서 더 높은 보험료를 내야 되는 손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생기냐면요. 고지 의무 사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력이 생기게 되면 보험 가입하실 때 무조건 고지를 하셔야 합니다. 이 고지 의무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분별한 실비 청구 때문에 고지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험 가입에 제한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후에 보험 가입하실 계획이 있다면 실비 청구 이력을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 아무래도 보험사 입장에서는 실비 청구 이력이 많으면 손해율이 높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실비 청구 아예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실비보험 가입했고 보험료 내가 냈으면 당연하게 청구를 해야 하는 건 맞는 거고요. 그만큼 이제 보장받고 혜택도 받으시는 건데요. 만약에 내가 현재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바로바로 청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모르겠지만 꼭 바로바로 청구해야 할 정도로 금전적 여력이 없는 게 아니라면 보험금 청구권 3년이라는 기능이 있으니까 3년간 진료비 세부 내역서와 진료비 영수증을 잘 모아두셨다가 한꺼번에 청구하시는 걸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내가 이미 보험에 대한 플랜이 완벽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더 이상 바꾸거나 추가할 계획이 없으시다면 바로바로 청구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계시거나 추가 가입을 계획하고 있으신 분들은 잘 관리를 해야겠죠. 이렇게 청구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보험을 가입할 때 고지사항에 해당한다면 3개월 이내 병원을 다녀왔거나 최근 1년 이내 추가 검사나 재검사를 받은 적이 있거나 최근 5년 이내 입원, 수술, 7일 이상 통원 치료를 받으시거나 30일치 이상 약 처방을 받으셨거나 5년 이내에 암이나 심장질환, 뇌질환, 당뇨, 고혈압, 에이즈 등으로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는 분들은 이런 거는 청구 이력과 관계없이 무조건 보험 준비하실 때 보험사에 고지를 하셔야 됩니다.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에 보험료 이거 조금 아끼려다가 나중에 보험 가입 자체가 취소되거나 강제 해지돼 버리면 보장도 못 받고 냈던 보험료도 날리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고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간혹 강제지권이 3년이니까 3년 후에 청구하면 문제 없지 않나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강제해지를 피할 수 있지만 보험금 지급이랑은 무관합니다. 보장을 받으려고 돈 내고 보험 가입하는 건데 고지 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이 안 나오면 매월 돈을 내면서 유지할 의미가 없겠죠. 그러므로 고지 의무 사항을 반드시 보험사에 고지하셔야 여러분들께 손해되는 일이 없으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 정리해드리면 실비보험의 유용한 혜택 첫 번째는 자기부담금 상한제로 연간 2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내가 부담하지 않는다. 단 4세대 실비보험은
비급여는 자기부담금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아서 주의해야 한다는 점, 가입한 단체 실비보험과 개인적으로 가입한 개인 실비보험이 있다면 둘 중 하나는 납입 중지를 할 수 있고, 후에 단체 실비를 5년간 청구 금액이 200만 원 이하이면서 암, 뇌, 심장질환 등의 10대 질병의 진단이나 치료받은 이력이 없다면 개인 실비로 무심사 전환도 할 수가 있다는 점. 세 번째는 3개월 이내의 해외 체류자는 해외 체류 기간 동안에 실비보험 납입을 중지할 수도 있고, 혹시 납입 중지하지 않았다면 귀국 후에 환급받을 수도 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실비보험은 병원비 지출 후 3년 이내에만 청구하면 보상받을 수가 있다. 그러므로 아직 보험이 완성되지 않아서 새로운 보험을 가입해야 하거나 바꿀 예정이라면 병원비를 바로바로 청구하기보다는 1년, 2년에 한 번씩 몰아서 청구하는 게 더 유리하다. 위 네 가지 혜택 꼭 기억해 두시고요. 실비보험에 대한 이해도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보험의 구성이 달라집니다. 저희 보험 영양사에서는 보험 가입하실 때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30여 개의 손해보험사, 생명보험사, 여러 회사들을 비교 설계 및 약관 분석을 통해 도움드리고 있으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에 대한 조언 및 컨설팅, 전반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댓글창에 상담 신청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기까지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협회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